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잘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탄력이 약간 둔화됐는데 투자자들도 에이 연말에 굳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저희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그 MBA 원우들도 보면 뭐 Y 러너스나 뭐 요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달리기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든 살을 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올해 뭐 연말에 이제 잘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도 깔고 또 뭐 운동화도 사듯이 지금은 안 좋은 종목은 좀 정리를 하고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욱 캐스터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연말장, 연초장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하는 국고처 4부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2026년을 빛낼 핵심 주도주인데요. 강의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꼭 짚고 가야 할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담은 국방수권법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 기업의 계약을 제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중국의 공백을 노린 우리 기업들의 기회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동방메디컬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한의사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한방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1,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항체 분해 약물, DAC 플랫폼 고도화와 임상 진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중증 질환을 겨냥한 차세대 신약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아토피와 건선, 또 원형 탈모 치료제 등 AI 기반 후보물질 3건을 기술 이전했습니다. 특허 확보 물질을 라이선스 아웃하면서 플랫폼 기반 신약의 사업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답변 고민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네, 질문은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그리고 보기는 인투셀, 인벤티지랩, 프로티나,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고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삼천당제약과 한미약품, ABL 바이오는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2026년을 빛낼 핵심 주도주로 내년 대비 투자 포인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송관종 파트너의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내년 또 올해 연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됐었는데 AI 거품론 때문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었죠. 근데 어제는 한 3종목이 AI 버블론을 약간 좀 잠재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AI 칩 수요가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AI 칩에 대한 또 AI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해줬고, 그다음 엔비디아도 중국에 일부 칩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면서 오라클도 여기에 이제 한술 더 얹었죠.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흐름이 좋아졌는데, AI 버블로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경계감이 발동이 됐는데, 이걸 연말 시장에 잘 살린다면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살렸는데 우리는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기본적인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강하게 튀어올랐죠. 우리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강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슈팅이 나왔는데 좀 단발적으로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몰고 온 나비 효과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주도주 재편에 반도체 그리고 2차 바이오의 어떤 수급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AI 버블론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히려 미증시가 안정을 찾아가면 또 이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소형주로 확산이 되지는 않겠지만 크게 반도체 대형주들 움직이면 좋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갔는데, 우리도 코스닥도 어떤 기본적으로 키 맞추기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까요? 지난번에 2차 전지로 돌았다면 이번에는 바이오로 돌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바이오 관련주들이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고, 내년 초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도체 또 2차 전지 싸졌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폭풍 변화다.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도에는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일단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2026년도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제약사들이 또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ADC를 넘어서 DAC 혁명이 시작되고, 또 비만 치료제가 또 추가적으로 그 메시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2025년도를 돌아보도록 하죠. 자, 온고지시죠. 자, 그래서 2025년도 제약바이오 흐름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은 강하게 튀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제약 바이오 쪽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반도체가 너무 강했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나친 쏠림 현상을 유도를 했고, 이것 때문에 확실한 개별 모멘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만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주로 어떤 종목들이 나왔죠?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뭐 실적을 좋게 발표했다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여전히 강해지겠죠. 그렇지만 코스피 종목들도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실적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코스닥 대비해서 약한 것은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이고, 또 시장은 실적보다는 꿈에 기반한 랠리를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의 바이오 랠리를 주도했던 3인방이 누굽니까? 알테오젠, 에이비엘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죠.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SC 제형, 우리가 몸이 으슬으슬하고 막 좀 몸살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수액 한 방 맞아라. 요즘 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수액 한 방을 맞이는데 바로 정맥에다가 바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직방이라는 이야기죠. 의사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확실히 맞고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혈관에다 맞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엉덩이 주사를 하면 바로 하는데 효과는 좀 떨어지죠. 근데
엉덩이 그 주사 바로 놓는데 그 위에 층, 피하층에다 놓게 되면 혈관 주사만큼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게 SC 제형이죠. 자, 이것 때문에 알테오제는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나오면서 강력한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처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불을 지폈고 중간에 리가켄 바이오는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뭐 얀센의 기술 수출도 하고 이런 흐름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약간은 좀 힘이 딸렸어요. 근데 이 ABL 바이오는 정말로 발군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래서 사노피한 때 1.3조 원 기술 수출을 했고 GSK에 4조 원 가까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리에게도 3조 원대 기술 수출하면서 올해 시장을 정말 강하게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에 기반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올해 강한 랠리가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들이 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머니가 좋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 뭐니 해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좋단 말이죠. 근데 리스크가 없이 돈을 버는 게 좋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우량주를 좋아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중고등학생 이런 분들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만큼 리스크 없게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저는 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이 좋단 말이죠. 일단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받습니다. 계약금 받잖아요. 근데 요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확정된 수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일스톤이도 우리가 등산하면 지금 700m 고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그 마일스톤 단계별로 임상 1상이나 2상이나 3상이나 진행할 때마다 성공으로 받는 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용화가 되게 되면 경상 로열티를 받게 되죠. 연금처럼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도. 근데 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빅파마하고 할 때 이제 기술 수출을 해지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원체 하니까 슈퍼을이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 자, 올해는 또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위고비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새로운 마운자로가 출시가 되면서 이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쇼티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국내 CDMO 기업들에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고, 드디어 토종 비만 치료제가 이제 등극을 한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살도 빠지고 또 근육도 생기는 이런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형 비만 치료제가 어떤 시장을 강타할 수도 있겠고, 또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도 보면 고산병을 치료하는 데 썼는데 오히려 이런 다른 쪽에 이제 효과가 있듯이 비만 치료제도 요즘에 뭐 심혈관에도 좋다고 하고 폐에도 좋다고 하죠. 간염 치료제도 좋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자, 더불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요즘 AI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바이오도 AI를 품게 되면 AI가 바이오를 품고 바이오가 AI를 품으면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CS 테크놀로지나 프로티나나 3빌리언 이런 새내기주들이 강점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새내기들이 강점을 가질까요? 자, 새내기주들은 악성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악성 매물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특히 이제 시장이 AI나 바이오가 움직인다면 그때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대부분 뭐 세계 최초라는 딱지가 붙고 또 웨어러블 AI나 또 유전체 AI 유전체 해석이나 이렇게 뭔가 시장에 어떤 귀추를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강력한 수출을 보였던 것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수익성 추구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은 R&D를 합니다. 근데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사실 그게 신약으로 개발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세운 전략이 뭐냐면, 좋아, 그러면 달성 싶은 떡잎을 가져오라 이거죠. 나에게 그만큼 충분히 사례를 할 테니까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걸 보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그걸 신약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이죠. 빅파마들은 R&D 자금을 오히려 이제 기술 수입으로 이제 좀 바꾸는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판도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어질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판도를 대략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 연말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제 올해는 플랫폼 기업들이 강점을 갖는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을 쭉 말씀드렸었죠. 제가 좀 약간 좀 생소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섹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코스닥에서 어떤 이벤트가 집중이 됐었죠.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수출 기대감 때문에 치고 올라갔다. 이제 과거에 보면 한미약품이 그 베링거 잉게임하임한테 기술 수출했던 게 이제 다시 취소가 됐었죠. 요것 때문에 기술 수출을 하는데 대박구가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코스닥에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면 여전히 올라가겠죠. 다만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최근에 할로자임 때문에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기본적으로 73만 원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겠죠. 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제 코스피 제약주들이 재평가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약 파는 거, 완제약 파는 거 플러스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래서 리레이팅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도에 시장을 좀 힘들게 했던 관세 이슈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최근에 달러는 약세 기조인데 원달러 환율은 강한 움직임이죠. 약간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해외를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많고, 또는 이제 그 우리 연기금이나 이렇게 이제 해외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저 미국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좋아지면서 역내포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혹시라도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좀 확보해 보자. 이런 이제 민간에서의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가 기조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약간이나 리스크가 또 약간은 있죠. 그러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에는 한 10% 정도 이쪽으로 제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실패 가능성은 상존하긴 합니다만 요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강한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요즘 이제 신조어로 코코기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생물보안법도 통과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시바이오나 또는 우시헵틱 이런 쪽에 직접 타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이제 우시헵틱 이런 쪽에는 뭐 타격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요걸 이제 직접 타격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서 얻은 교훈, 어떤 성장 스토리는 불꽃이다. 실적은 추진력이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는 실적도 좋고
또 새로운 붓꽃을 점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메쉬 이런 쪽이 될 수 있고 차세대 DAC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글로벌 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특히 1월 달에 이제 선빵을 날리는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자, 여기서는 글로벌 빅파마하고 어떤 협업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술 수출도 다수 예정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암학회나 유럽의 임상종양학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뭐 초록을 공개하거나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의 협업이나 아니면 기술 수출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되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알테오젠이 일단 이전 상장을 하게 되고 한미약품이나 동아에스티는 비만 치료제, 메쉬 요걸 이제 임상 데이터를 내놓고 또 상용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주 중에서 발권의 상승률을 보였던 D&D 파마텍도 움직임이 좋아지고 그다음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DAC, 오름 테라피틱스나 또는 뭐 HK 이노엔이나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도 다수의 이제 2분기 때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고민이 되는데 그 종목 어떻게 정리하고 또 앞으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겠냐. 이러기 위해서 이정훈 캐스터께서 방송 참여나 또 이런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제약바이오 종목 중 가장 기대되는 바이오주였는데요. 보기는 아래 4가지였고요. 이 4가지 보기가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알기 쉽게 좀 대표님과 힌트를 잠깐 얻고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퀴즈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2025년이 좀 비만 치료제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 좀 보험급여 적용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 탈모 치료제 쪽으로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정답은 아니고 힌트를 조금만 주시자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그 정우 캐스터께서도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저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 몸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약간 뱃살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정우 캐스터님처럼 젊은 분들은 굳이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지나치게 비만이 아닌 분들도 비만 치료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비만 치료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항상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자꾸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방송이 성견지명이잖아요. 네.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걸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 관련주들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기대되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많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 종목이 좋겠다. 그게 오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힌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아직 정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삼천당 제약과 한미약품, ABL 바이오를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명쾌한 분석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2026년을 빛낼 핵심 주도주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연말 연초 시장 흐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어떤 쪽이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항상 시장에 발군의 상승률을 보이는 쪽은 대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쪽이 강한 탄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올해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도 보면 그런 맥락이죠. 자, 그럼 내년에는 어떤 섹터가 강해질까요? DAC가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DAC는 뭐예요? ADC는 들어봤는데, 자,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항체에 특정한 약물을 실어서 암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이런 이제 공략법이 ADC죠. 리가켄 바이오가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DAC는 항체로 운반하고 분해제로 표적 단백질을 제거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DC를 하게 되면 특정한 이제 좋은 세포만 이렇게 죽는, 아니 안 좋은 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도 죽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이제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DAC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이제 분해제로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고 효능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DA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ADC가 이제 강한 탄력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는 DAC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체가 이제 어떤 항암제의 새로운 어떤 축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차세대 항암제는 이 DAC로 가는 것이고 또 시장은 이제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지만 세포의 독성 때문에 어떤 좀 힘들고 또 내성도 발생하고 이런 흐름이 있는 ADC보다는 질병 원인의 단백질을 제거하고 분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내성을 극복하고 또 작은 용량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DAC가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오름 테라피틱스, 인투셀, 리가켄 바이오 또 이런 기업들인데 뭐 글로벌 기업들은 뭐 암제이나 AVV 이런 쪽이 단백질 분해 기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오름 테라피틱스가 이 분해 기술을 가지고 이쪽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투셀이나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한번 올라갔는데 또 눌림목을 주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DAC 쪽에 오름 테라피틱스를 보면 정말로 어떤 발군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성장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급성 결핍증 환자에서 과다 발현되는 그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독소 대신에 분자 저착체를 분해제에 탑재를 해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업이라고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스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자, 이 DAC 시장은 이제 개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성장 초기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들은 이런 시장의 어떤 파이를 독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밸류 체인은 링커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기업들은 어떤 흐름이 있냐? 미리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종목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일부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치고 올라간다면
요즘에 이제 올라가면 뭐 5배, 10배는 기본으로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DAC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DAC는 이제 오름 테라피틱스가 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투셀이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고 리가켄 바이오도 이쪽에 좀 집중을 해주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은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한때 좀 ADC 관련 모멘텀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에다가 DAC 모멘텀도 좀 장착이 될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그 CDMO 사업에 어떤 캐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 이번에 CDMO 사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AC 쪽에 앞으로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격하기보다는 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쉬어갔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항체에 특정한 약물을 실어서 암세포를 타격하는 요건데 근데 이제 ADC가 등장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있고 또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DAC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폭격기라면 이 페이로드는 이제 어떤 독성을 이제 제거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폭격기와 같은 거죠. 그리고 링커는 요걸 이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름 테라피틱스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게 좋고 인투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이번에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면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AC도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그 스테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죠. 근데 작년에 올해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심혈관이나 신장 질환 뭐 이런 데까지 개선이 되는 만능 열쇠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 일단 비만 환자들이 많죠.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그리고 굳이 비만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의료비를 낮추려고 하고 만약에 이제 의료비를 낮추게 되면 더더욱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시장이 파이가 엄청 더 커질 수 있는데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드디어 한미약품이라는 국산 신약이 등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쇼티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국내 CDMO 기업들이 좀 그 파이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지금 이제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는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국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이제 비만 치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가장 살 빼는데 주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건 근육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는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시면 되죠. 새로운 어떤 치료 기전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얼마만큼 체내에서 오래 이 약효를 좀 지속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약효 지속형. 세 번째는
좀 먹는데 좀 편리하자. 굳이 볼성사납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냥 먹자. 그래서 경부용 치료제 이쪽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펩트론 좋은데 지금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출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동아 ST도 마찬가지죠. 근데 D&D 파마텍은 지금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은 10년의 한문을 품은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약간 좀 눌러놨지만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의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이 끝났고 연초에 이 이제 강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죠. 이미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시각지에 있다가 이제 승인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획기적인 감량 효과가 있다. 최대 30%까지 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죠. 기본적으로 한 40주 정도 분석을 해보니 9.75% 체중 감량이 달성이 되는데 많게는 30%까지도 감량이 되더라. 그리고 한국인 BMI에 최적화된 그런 약이다. 그래서 안정성도 있고 뭐 해봐야 뭐 59토나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출시가 된다면 일단은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서 좀 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또 공급도 쇼티지가 발생 안 하면서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좀 적게 먹어야 돼요.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적게 먹었더니 볼살은 약간 빠지는데 장점은 뭐냐면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거죠. 제가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베스킨라빈스 특징은 그한데 어쨌든 요만한 하프갤론 같은 것을 과거에는 이제 혼자 다 먹을 정도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 아이스크림 먹지 않아요. 그러면 피가 맑아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적게 먹으면 항상 좋다. 많이 먹어서 병이지 적게 먹어서는 병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혈관도 깨끗해지고 그럼 결국에는 간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가 되고 이게 이제 간질환 치료제로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동아SD, D&D 파마텍의 임상 결과가 좀 주목이 되고 한미약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 비만 치료제 그리고 메시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알테오젠, ABL 바이오, 삼천낭제약 이런 것에 이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보리밥 같아요. 좀 늦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있죠. 뭐 국내 30% 신약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나 있는데 아무튼 이 메시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나 D&D 파마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음에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200만 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근육 코어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것이고 다음에 DAC나 또는 비만 치료 관련주들 한미약품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오름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있는 알테오젠이나 뭐 학회 그리고 또 FDA 승인을 받는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 리포트 같은 것들 보면 이젠 바이오다 그런데 바이가 사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잘 이어갔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거나 추세적인 것을 가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시장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저는 이제 서울 고속도로 버스터미널 60층 짓는 복합 개발을 하는데 동양고속을 제시해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그랬어요.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이제 조금씩 파는데 오늘은 무조건 금요일 날 많이 팔아야 되거나 거의 종가를 이탈하면 전일의 종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아침에. 근데 치고 올라갈 때 제가 이제 문자도 저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17,200원이면 딱 여기잖아요. 근데 그 꼭지에서 제가 팔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화무 심의롱. 자, 열을 붉은 꽃 없다 그죠? 1, 2, 3, 4, 5, 6, 7, 8, 9, 10. 10일간 상한가를 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00%가 넘어섰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틀림없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급등할 때 무조건 차익 실현을 대부분 많이 해주고 특히 종가 이탈하게 되면 전일 종가 이탈하면 무조건 팔자 했는데 강한 탄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1분 정도만 더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걸 항상 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산업도 같은 맥락으로 한 160%좀 치고 올라갔고 천일고속도 중간에 한번 단기를 해드렸는데 싹 치고 올라가진 않아서 빨리 이제 차익 실현해서 1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죠. 주로 보면 바이오주들, 새내기주들 이런 게 많이 올라오죠. 현대약품 이런 건 당일 한 26%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항상 급등을 하게 되면 팔아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갑자기 테마 완화 정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바이오로 해야죠. 뭐 한 20% 단기로 먹어주면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근데 항상 중요한 요점은 슈팅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해 준다. 새내기주들은 좋아요. 새내기주들이 2, 3일 또는 5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강한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20에서 많게는 50%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죠. 자, 근데 항상 매수는 언제 하냐면 시가 대비해서 3분 차트로 하락을 할 때 이럴 때 눌러줄 때 아침에 사놓으면 저기 얼마 이탈하지 않는다. 저거 있죠. 거의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인분들도 아침에 저렇게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에 사놓고 전일의 종가 빠지지 않으면 들고 있다가 슈팅이 나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러면 그때 차익 실하면 하루에 뭐 20, 30%도 잘 움직이죠. HVM은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뭐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들 움직이거나 새내기 관련주 움직이거나 주로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에 매수를 하면 당일날도 뭐 한 24%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한 돈 1,000만 원 투자한다면 좀 강한 수익을 맛볼 수 있죠. 새내기주들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이런 종목들 했는데 이지스나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항상 시가 대비해서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1,500억 15,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을 했다가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고 당일날 이루어지게 되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세크도 당일날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또 요날은 이제 두 종목 해드렸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아주 IB 투자도 보면 이제 스페이스X 지분을 확보했다 미국 법인이 요것 때문에 강한 탄력을 받았죠. 항상 정배열 초기에서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면 당일날 짱대 항목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 나와서 52% 올라왔죠. 그럼 이틀 만에 돈 1,000만 원 투자했다 52% 올라오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못해도 뭐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아침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9시 3분 6분 그러면 여기에서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구간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2,600원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거 한다면 뭐 드림 CIS나 상한가 때려주고 나노팀도 지난주에 금요일날 상한가 쳤는데 이런 종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으로 큰 수익을 창출해 보도록 하시죠.